빈 시간의 값어치.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시간이 넘쳐서 흔들릴 줄 누가 알았을까? 한 문장을 이렇게 던지고 나면 여러분의 하루가 어제와 오늘 어디서 비틀렸는지 슬그머니 드러납니다. 은퇴 후 10년 나는 통장 잔고보다 더 무서운 존재를 만났습니다. 이름하여 빈 시간.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데 잡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 아이러니하죠? 자유를 원해 떠났는데 자유가 나를 삼키려고 할 때가 오다니. 아침 7시 알람은 여전히 울립니다. 직장 다닐 땐 그 소리에 투덜대며 일어났는데 은퇴한 지금은 알람을 끄고도 한참을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방 천장에 사선으로 햇빛이 걸리면 그제야 느릿하게 일어나요. 부엌에서는 커피 머신이 숨을 고르듯 칙하고 소리를 냅니다. 커피 향이 코끝을 스치면 오늘은 뭘 하지? 이 질문이 달갑지 않게 다가옵니다. 해야 할 일이 없어 좋은 줄 알았는데 하려는 일이 없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어느 날 동네 공원에서 오랜 직장 동료였던 성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나보다 2년 먼저 은퇴했죠. 어때? 괜찮아? 내가 묻자 그는 잠시 웃더니 털어놓았습니다. 한 달은 꿀이었어. 2달째엔 달콤한 설탕물. 3달부터는 밍밍한 물. 넉 달째부터는 물도 아니더라. 말이 우스웠지만 나는 그 의미를 너무 잘 알았죠. 즐기는 일과 시간을 때우는 일은 다르니까요. 그렇다면 이 빈 시간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첫 번째 전환점은 아주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됐습니다. 은퇴 쉬는 것이라는 공식이요. 쉬는 건 휴식이 아니라 활동 사이의 숨고르기인데 우리는 그 숨고르기를 일상의 전부로 오해합니다. 통계청과 노년학 연구에서는 은퇴 직후 12년 동안 삶의 만족도가 오르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꺾이는 경향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루틴이 무너지면 의미도 흐려지거든요. 의미 없는 시간은 체력을 갉아먹고 체력이 떨어지면 다시 의미를 찾을 힘도 줄어듭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얘기 같지만 시작은 늘 작은 구조였어요. 그런데 구조를 만든다고 갑자기 지루함이 사라질까요? 나는 그 답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부엌 식탁에 영수증을 쫙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잘한 지출은 크게 줄었는데도 묘하게 현금 흐름이 빡빡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커피값은 줄었는데 택시비가 늘었어. 걸을 일이 없으니 자꾸 차를 부르네. 뜨끔했죠. 은퇴 후 지출은 재미있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눈에 띄는 소비옷, 기념 선물은 줄지만 빈 시간을 메우기 위한 소소한 편의 소비가 슬금슬금 늘어요. 커피 한 잔, 택시 한 번, 스트리밍 서비스 추가 결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작은 구멍들. 이 구멍은 돈보다 시간을 빨아들입니다. 왜냐고요? 결제하는 순간 선택을 멈출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 강좌를 들었습니다. 강사는 의사였는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근력은 통장 이자처럼 복리로 쌓이는 게 아니라 며칠만 쉬어도 빠르게 빠집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은퇴 후 10년 내 시간은 복리로 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치하면 감가상각되었죠. 그날 저녁 나는 아내와 약속을 했습니다. 내일은 20분만 빠르게 걸을게. 아내가 되물었습니다. 왜 20분? 나는 대답했죠. 오늘의 나한테 무리 없이 내일의 내가 미안하지 않을 만큼. 어쩌면 우리가 놓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말이 되는 최소 단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시작해서 정말 달라질까요? 서서히 의미가 생기기 시작한 건 시간을 쓰는 대신 투자한다고 마음속 단어를 바꿨을 때였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PB 상담사와 대화할 때가 있었죠. 그는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하다가 묻더군요. 선생님, 하루 시간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나는 멍했습니다.
돈은 분산하고 리밸런싱하면서 시간은 왜 한꺼번에 방치했을까요? 그날 집에 와서 일과를 안전자산, 성장자산, 배당자산으로 나눠봤습니다. 안전자산은 수면과 식사, 성장자산은 공부와 운동, 배당자산은 관계와 봉사 같은 거요. 놀랍게도 이틀로 하루를 보기 시작하자 시간의 수익률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수익률이 보이면 리스크는 어디 숨어 있을까? 리스크는 늘 옆에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작은 이상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이죠. 친구 영호는 은퇴 후 갑자기 무릎 통증이 심해졌는데 검사해보니 심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활동을 줄인 겁니다. 통증이 잠깐 나아지면 다시 오래 앉아있고 그러다 다시 아프고 또 앉아있고 악순환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도 중노년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만성질환 위험이 올라간다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그래서 나는 영호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25분 앉으면 무조건 5분 일어나자. 타이머를 걸고. 그는 말했죠. 그 정도로 되겠어. 그래서 다음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물 한 잔. 물컵은 식탁이 아니라 현관 옆에 둬. 동선이 바뀌면 습관이 같이 바뀝니다. 소파 옆이 아니라 현관 옆. 사소하지만 몸이 기억하는 길을 바꾸는 첫 단추였어요.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이 시점에서 빈 시간의 진짜 비용을 계산해 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용이요.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30분, 점심 후 TV로 40분, 오후 낮잠 20분, 저녁 후 또 스마트폰 30분. 합치면 하루 2시간 넘게 무의식의 시간을 보냅니다. 일주일이면 14시간, 한 달이면 60시간. 60시간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1, 2학년 봉사 수학 조교 10회, 건강 걷기 120km, 소규모 독서 모임 4회, 손자에게 보내는 음성편지 8통. 그런데 이게 정말 가능해? 스스로를 의심하는 마음이 올라오죠. 그 마음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낭비를 줄이는 기술보다 작은 성공을 설계하는 기술을 먼저 꺼냅니다. 작은 성공의 시작은 나만의 방문 의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현관에서 운동화를 신고 신발끈을 천천히 묶으면서 마음속으로 짧은 문장을 하나 의존입니다. 나는 오늘의 시간을 잃지 않는다. 신발끈을 묶는 시간이 길어야 15초. 이 작은 의식이 내 몸을 바깥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날 나는 22분을 걸었고 코끝에 닿는 바람, 가로수 잎의 질감, 횡단보도에 걸린 신호등의 반짝임을 새삼 느꼈습니다. 아는 길인데도 처음 보는 것 같았죠. 돌아오는 길 벤치에 앉아있던 동네 이웃이 물었습니다. 요즘 자주 보이시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예, 드디어 제 시간을 만나러 다니고 있어요. 우스운 말 같지만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내 하루는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잘했다고 내일도 잘할까요? 두 번째 인사이트는 시간도 배당을 준다는 깨달음입니다. 봉사, 관계, 배움이 그 배당입니다. 동네 도서관 사서 선생님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주중 오전은 한가해요. 어르신 낭독 자원봉사, 혹시 관심 있으세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아 글을 또박또박 읽는 일. 그런데 첫날 유치원 아이들이 눈을 또르르 굴리며 내 목소리를 쫓는 걸 보자 마음이 이상하게 단단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목이 살짝 쉬었지만 기분은 맑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하더군요. 당신 오늘 표정이 다르네. 돈을 쓴 게 아닌데 배당을 받은 기분. 사람에게 시간을 쓰면 시간이 사람을 키워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일 배당을 받을 준비를 할까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하자. 나와의 회의에서 나는 대화하듯 스스로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아침 9시 전까지 바깥 공기를 15분 맞는다. 둘째, 점심 전 30분은 앉아있는 시간을 끊고 물 한 잔과 함께 집안을 한 바퀴 돈다.
셋째, 오후 3시에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으로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다. 넷째, 저녁 식사 후 20분 동안 내일의 식단과 산책 코스를 머릿속으로 리허설한다. 다섯째, 잠들기 전 10분, 오늘의 작은 투자와 배당을 수첩에 한 줄로 적는다. 이 5가지는 거창하지 않아서 더 강력합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음날 다시 집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실패가 반복되면 어떻게 하죠? 실패 시나리오를 미리 돌려보죠. 어느 목요일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산책을 못 나갔습니다. 오후엔 컨디션이 꺾였고 TV 앞에서 과자를 뜯고 말았죠. 그날 밤 스스로가 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상담 심리사 민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저는 그냥 무너졌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된다는 마음이 무너지게 해요. 우산을 준비하세요. 그 우산은 대안 루틴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20분 대신 실내에서 의자 스쿼트 5세트, 가벼운 스트레칭, 부엌 정리 10분. 그리고 밖을 못 걸었으니 관계를 걷자라는 생각으로 전화 2통. 민정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먹은 과자는 오늘의 동기부여로 넘기세요. 죄책감은 동력이 아니에요. 실패를 탓하지 말고 설계하라는 말. 그날부터 나는 비 예보가 뜨면 전날 밤 우산 루틴을 메모지에 적어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여러분의 우산은 무엇인가요? 재무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은퇴 후 10년 수입은 규칙적이지 않고 지출은 계절을 탑니다. 나는 은행 앱에서 항목을 4가지로 갈랐습니다. 고정비, 생활비, 건강 배움 투자, 여가관계. 놀랍게도 여가관계는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만족도가 높았고 생활비는 자잘한 편의 소비가 체감보다 컸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의 소비를 시간 투자로 바꿔보자. 택시 대신 15분 일찍 나가 걷기, 배달 대신 주 2회. 간단한 국 끓이기, 스트리밍 추가 결제 대신 도서관 앱으로 전자책 대여. 첫 달 금액으로는 몇만 원이었지만 느낌은 훨씬 컸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다시 선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다음 달엔 어떤 선택을 더 해볼까요? 학습은 나를 내일로 이동시키는 엘리베이터였습니다. 거창한 대학 강의가 아니어도 됩니다. 15분짜리 짧은 강연을 하나 골라 손으로 3줄 요약하기, 모르는 단어를 오늘의 단어로 정해. 하루 동안 3번 써먹기, 손주에게 배운 스마트폰 기능을 같은 날 배우자에게 설명해보기. 배움이란 결국 내가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건네는 순간 완성됩니다. 어느 저녁 나는 손자에게 배운 앨범 공유 기능을 아내에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눌러서 앨범을 만들고 가족을 초대해.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묻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여행 가면 사진이 자동으로 모이겠네. 우리는 작은 성취감에 눈을 마주쳤습니다. 한 가지를 배우면 2사람이 편해지는 경험, 이게 바로 배당이죠.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속도보다 기술이 빨리 달아나면 어떡하죠? 그럴 땐 멈춤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것을 따라잡으려 하기보다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천천히 골라붙이는 겁니다. 휴대폰 홈 화면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매일 쓰는 3가지만 첫 화면에 남기고 나머지는 폴더 속으로 살짝 밀어 넣는 겁니다. 나는 전화, 메시지, 카메라만 남겼습니다. 덕분에 습관적 스크롤이 줄었고 안구와 어깨가 편해졌습니다. 디지털도 집안 정리처럼 자리를 만들어주면 조용해집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홈 화면 첫 줄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관계도 루틴입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오랜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 커피 한 잔 어때요? 나는 일부러 시간을 다음 날 오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 커피 대신 공원 한 바퀴 돌면서 얘기하자. 다음 날 후배는 숨이 조금 가쁜 상태로 말했습니다. 선배, 이거 좋은데요? 우리는 30분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헤어지면서 서로의 주간 목표를 한 줄씩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약속을 않는 약속에서 걷는 약속으로 바꿨습니다. 대화는 깊어졌고 몸은 가벼워졌죠.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내일 그 사람과 걷는 약속부터 잡아보면 어떨까요? 이쯤에서 작은 승리를 현재형으로 그려봅니다. 토요일 아침 나는 8시에 집을 나섭니다. 운동화가 바닥을 톡톡 두드리고 햇빛이 가늘게 눈썹을 스칩니다. 횡단보도 녹색 신호가 켜지는 순간 한 걸음 먼저 내딛습니다. 잠깐 심장이 탁 하고 박동을 올립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합니다. 내 시간은 오늘도 나를 키운다. 공원 입구에서 후배가 손을 흔듭니다. 우리는 천천히 걷습니다. 어젯밤 적어둔 오늘의 할 일은 단 3줄. 오전 산책, 점심 수프 만들기, 오후 15분 낭독 봉사 준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관 옆 물컵이 반짝입니다. 물을 마시며 나는 수첩에 한 줄을 적습니다. 오늘도 투자했고 오늘도 배당을 받았다. 그 순간 빈 시간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나의 편이 되어 내일을 밀어줍니다. 이 장면 여러분도 함께 걸어보실래요? 이제 구체적인 약속을 3가지 말로 남깁니다. 오늘 나는 점심 전 15분을 비워서 빠르게 걷고 물 한 잔을 마시며 앉아있는 시간을 끊겠다. 오늘 나는 저녁 식사 후 20분 동안 내일의 지출과 식단을 메모해 편의 소비를 시간 투자로 바꾸겠다. 오늘 나는 잠들기 전 10분 누군가 한 사람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고 배운 것 한 줄을 적겠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위험과 대처를 정리해두죠. 컨디션이 꺾이는 날엔 밖을 걷는 대신 실내 의자 운동과 집안 정리를 대안 루틴으로 돌린다. 약속이 취소되는 날엔 그 시간에 15분 낭독 연습을 배치한다.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는 달엔 편의 소비 항목을 사전에 한 가지씩만 선택하도록 메뉴를 줄이는 결정을 미리 내려둔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기록하되 평가하지 않는다. 기록은 방향을, 평가는 두려움을 만든다. 이 원칙을 붙들면 우리는 다음 주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그래도 난 못할 것 같은데 하는 목소리가 들리나요? 그 목소리의 볼륨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저녁 식탁에 운동화를 올려두는 일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발이 그 신발을 기억할 테니까요. 하루가 저뭅니다. 창밖에서 자동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파도처럼 흘러가고 부엌 시계 초침이 작게 째깍거립니다. 오늘도 조금은 비워지고 조금은 채워졌습니다. 빈 시간을 겁내던 나는 이제 그 시간에 이름을 붙입니다. 투자, 배당, 리밸런싱. 그리고 그 옆에 사람, 배움, 호흡을 적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의 신발끈이 조금 더 단단히 묶이길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편에서는 퇴직금보다 든든한 관계 포트폴리오를 함께 설계해 보겠습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